효정다감입니다. 탐색가 이륙하기 딱 좋은 시간.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탐색의 방앗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낭독할 페이지는 305 페이지부터 낭독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차원을 2차원에 수용하는 연습은 동물이 남긴 흔적을 읽는 법을 배우거나 벽에 그림자 비추는 놀이를 하거나 인화지의 광선을 직접 쐬어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또는 집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잉크에 담가 찍어내어 그것들의 자국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정물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들을 가지고도 수영 실험을 할 수.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차원을 넘어선 사고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흔히 4차원이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아닌 네 번째 공간, 차원을 말하는데 오직 간접적으로밖에 경험할 수 없다. 기이하게도 우리 자신이 이 천머리에서 거론한 플랫랜드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한 점을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자. 지금 무차원이다. 선을 형성할 때까지 이 점을 옆으로 움직여보자. 그러면 1차원이다. 이 선과 직각이 되도록 선과 같은 곳만큼 움직여 평면 정사각형을 만든다. 그럼 4차원이다. 이 평면과 직각이 되도록 평면을 움직여 입방체를 만든다. 3차원이다. 자, 이제 이 평면과 직각이 되도록 공간 속에서 입방체를 움직여 초입방체를 만든다. 4차원까지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다. 단지 우리는 4차원의 3차원 그림자를 인식할 수 있을 뿐이다. 마치 물체가 수많은 2차원 그림자를 던지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많은 그림자를 통해 진짜 초입방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그려내는 것 말고는 없다. 작업을 계속해보자. 입방체의 그림자가 2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겼는가? 기묘하게 생긴 일련의 다각형 모양이다. 이와 유사한 4차원 입방체를 투영하면 일련의 생소한 그러나 관련성 있는 3차원 물체가 된다. 20세기 수학의 대중화를 이끈 콘스탄트 레이드는 비록 우리가 초입방체의 그림자 밖에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추정에 의해 그 특성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점 하나에는 가장자리 면이 없고 꼭지점만 하나 있다.
선분에는 각과 면이 없고 한 개의 변이 있으며 두 개의 면이 정사각형은 네 개의 꼭지점과 네 개의 변, 네 개의 각, 그리고 한 개의 면을 갖고 있다. 입방체는 8개의 꼭지점과 같은 수의 각, 12개의 변, 6개의 면, 1개의 3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패턴이 존재한다. 차원이 높아질수록 꼭지점의 수는 증가한다. 하나, 둘, 넷, 8. 그렇다면 초입방체는 16개의 꼭지점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차원이 높아질수록 각의 개수는 0개에서 4개로, 4개에서 8개로 늘어난다. 이런 식이면 초입방체는 16개의 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 전보다 낮은 차원의 물체는 없다. 선은 2개의 0차원적 점에 의해 구성된다. 정사각형은 4개의 1차원적 점에 구성된다. 입방체는 6개의 2차원적 면에 구성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입방체가 8개의 3차원적 입방체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추정하죠. 만일 우리가 추정을 더 진전시킨다면 우리는 심지어 5차원, 즉 6차원 입방체를 상상으로 그려내지 않고도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이 가원적 관상력의 생각도구 10번째 우형 만들기. 우형으로 새로운 발상을 떠올린 사람들. 나는 가끔 곡을 만들 때 현대 음악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리듬 장치들을 사용합니다. 음악가 스트라빈. 오늘날 사람들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일에만 익숙해질 뿐 진짜 그 금속을 만져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태도는 미래의 대안을 몰고 올 것이다. 소설가 아서 클라크. 나는 스케치를 그려봄으로써 전체 그림의 구도를 가늠한다. 캔버스에 수십만 개의 색점을 찍는 고통스러운 작업에 들어가기에 예상되는 질문들을 점검한다. 화가 조르주 스페라. 모형이 지닌 가장 큰 가치는 새로운 생각을 탄생 과정에 여한다는 것이다. 생화학자 라이너스 폴링. 모형은 보는 사람이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실제를 생각하고 차원을 달리 표현해야 한다. 모형은 실제 혹은 가정적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규칙과 자료, 절차를 보이는 시뮬레이션. 우리가 정치학이나 역사, 인류학을 배울 때 전투 과정이나 건축 양식의 혁신, 전통 의술의 효능, 경제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물, 종교의식 등의 목적을 물리적, 기능적, 이론적인 모형으로 만들어 배운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군사작전의 모형이 되는 문제. 피에트 몬드리안은 어린 시절 1차 세계대전을 다룬 기록 영화 한 편을 보고 모형이 가지고 있는 전달력과 의미에 대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침공하는 독일군이 그 위에 마치 작은 입방체 블록처럼 나타났고, 반대편의 연합군 진영 역시 작은 블록처럼 보였다. 그런 식으로 보면 전 세계의 격변이 그 속에 숨고 있는 무수한 세부 사항이나 작은 부분은 무시된 채 그저 플라스틱 블록의 양으로 표시되고 있었다라고 회고하고 있다. 이 블록들은 투입된 병력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 동원된 정치적, 경제적 힘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힘들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모형으로 만들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다. 보는 사람이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축약되고 차원을 달리한 상태에서 표현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 모형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몬드리안이 일생을 두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군대의 움직임을 모델링하는 것은 비교적 근래에 들어 발달했다. 병사들을 본따서 만든 축소 인형들이 전 세계의 고대 묘지에서도 발견되고 있긴 하지만 군사 모형은 원래 전략과 기동작전 교재로 쓰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맨 처음 나타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프랑스의 루이 13세나 루이 14세 시대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생각만큼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 두 왕들은 엄청난 수의 병사인 형과 축소된 묘세 모형들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현대적인 모형은 좀 더 근래 들어서 만들어졌다. 1820년 경 폰 라이스비트라는 민간인이 프러시아의 포병 장교였던 아들과 같이 개발해서 당시 프러시아군 수뇌부에 바친 전쟁 게임, 바로 그것이었다. 프러시아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상 전투를 구성해 보거나 작전 가능한 전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폰 라이스비트 게임은 세계의 방 안에 세계의 같은 지도를 펼쳐놓고 이루어진다. 전투에서 각 연대를 나타내는 표지들이 채택되었고 군의 이동과 교전, 전투 하나하나의 결과를 통제하는 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 중간방은 심판이 차지하고 있고 양 끝의 두 방에는 각각 맞서 모의 전쟁을 벌이는 두 팀이 들어있다. 이 두 개의 전쟁 수행팀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작전을 수행하고 심판은 중간방에 있는 지도에 그들의 움직임을 표시해 가며 양팀의 작전 개시와 그 결과를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인기 있는 배틀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폰 라이스비트의 전쟁 게임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프러시아와 독일군의 군 수뇌부는 이런 전쟁 놀이를 응용하여 1871년 그 전쟁과 1914년 프랑스의 침공, 1940년의 재침공 전략을 수립했다. 몬드리안이 영화에서 보았던 것은 이 게임에서도 사용된 지도와 부대 표지들의 단순화 버전이었던 셈이다. 전쟁 게임은 유명한 SF 작가인 H. 조지 웰스가 아니었다면 일반인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웰스의 아들은 스프링이 장착된 모형 대포를 항상 자랑하곤 했는데 그는 이걸로 작은 나무 토막이나 성냥개비를 10야드 정도 쏘아보낼 수 있었다. 하루는 우연히 웰스가 친구인 제롬 K. 제롬을 집으로 데려와 점심을 대접하게 되었다. 식탁 위에는 양철 장난감 병사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제롬은 대포를 장전한 다음 그중 한 병사 인형을 겨냥해서 쏘아 쓰러뜨렸다. 이를 시작으로 웰스는 제롬과 반영 맞히기 게임을 벌였고 게임이 끝날 무렵에 제롬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니, 만일 병사들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자 웰스는 아니 왜 안 되겠냐? 라고 말하고 나서 병사들을 배치하고 움직이는 여러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웰스는 다른 친구에게 이때의 경험에 대해 말했다. 바닥에 몇 가지 장애물, 예를 들면 대형 백과사전 같은 걸 몇 번 세워놓은 다음 국가를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병사와 대포 따위를 여기저기에 배치해 놓으면 우리가 더 재밌어진다네. 일종의 전쟁 게임이 된다고. 전 세계적으로 전략 전문가 군대에서는 이런 것들의 변형 게임들을 직접 해본다. 방어시설 내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무선으로 조종되는 탱크 모형이나 기타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고 방전자 센서로 적중을 기록할 수 있는 장비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임을 하는 목적은 실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군 조직 정비나 개선을 꾀함은 물론이고 인사결정 과정과 전략 수립 능력을 시험해봄으로써 실수와 약점을 찾아내고 안전한 가상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있는 모든 변수를 알아내는 데 있다. 게임이란 단어는 이와 같은 중대한 행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말은 아니다. 프러시아 육군 참모 종장이었던 폰 보이플링 장군은 1824년에 폰 라이스 비트의 게임 원본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절대로 게임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다. 나는 전군에 이것을 강력하게 추천할 것이다. 영국군의 T. 영준장과 J.P. 로퍼드 중령은 그보다 훨씬 최근인 1970년에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만 하더라도 전쟁 게임을 장난감 취급하면서 우습게 안다. 부모 역시 미심쩍어 하지만 자녀의 불평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 전쟁 게임은 과학적 연구 도구 수준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미 국방성은 전쟁 게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쟁 게임은 실용적 도구로서 둘 혹은 그 이상이 맞서는 병력들이 군사작전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혹은 가정적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규칙과 자료, 절차를 이용하는 시뮬레이션이다. 이 정의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분야에서 모형을 정의 내릴 때 사용 이 정의를 통해 나타난 모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표상적 혹은 물리적 모형으로서 실제 물체의 물리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기능적 모형은 어느 물체나 기구의 본질적인 작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론적 모형은 어떤 과정의 실행을 유준하는 기본적 개념을 구현하고 있다. 이 이외에 가상적 모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보완된 것이다. 가장 발달된 모형은 이 네 가지 모형을 다 합쳐놓은 것이다. 모든 모형은 해당 대상의 구조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만을 추출한 것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추상화와 유사원적 변형을 구현한다. 모형은 본질을 구현한다. 모형은 수학적이건 물리적이건 현실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실물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의 용도에 달려있다. 대개의 경우 모형의 용도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식물박물관은 계절에 관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의 꽃을 우리 모형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실로 어마어마하고 시카고 예술연구소에는 제임스 워드손 부인의 실내 모형 컬렉션이 있는데 방문자들은 서구의 시대별 대표적인 방 200여 개와 가구를 실제 크기의 12분의 1로 그려 만든 모형들을 관람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응축이라 하겠다. 세포나 원자를 실제 크기보다 수백만 배 더 큰 모형으로 만드는 일은 수천 수백 가지의 실험 결과와 정보를 집대성할 수 있게 하며 이보다 정교한 이론적 구축물을 나타내준다. 심지어 박물관의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인간의 머리나
심장 모형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보는 관람객들은 마치 자신들의 입속이나 귀, 혀의 순환을 따라 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엄청난 크기의 모형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주 작고 구성적인 어떤 것, 이를테면 적혈구라든지 세균, 분자, 공기가 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빌딩이나 비행기 배, 탱크, 자동차처럼 크기가 큰 것들의 모형은 대개 일정한 비율로 축소시켜서 만든 것들이다. 그래야만 예산과 공간에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쉽게 조작하고 다룰 수 있다. 산악인들은 모형을 놓고 등반 계획을 수립하며 군대에서는 침투 경보를 짠다. 루카스 필름이 영화 스타워즈를 찍기 위해 세운 세트는 전 우주를 가상의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만일 새 집을 짓기 전에 완성된 모양을 미리 보고 싶다면 컴퓨터상에서 물리적 모형이나 표상적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참새의 방앗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10번째 생각도구 모형 만들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10번째 도구까지 저희가 다양한 생각의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각 생각의 도구들이 연결되는 점에 이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형 만들기 파트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가상의 제약을 이뤄내 볼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모형으로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며 읽게 됩니다.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과연 작가님들께 그 모형은 무엇이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시뮬레이션을 하며 도달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바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경을 신경 써보는 그 부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